또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첼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승 확률이 높겠다. 네, 첼시가 첼시 잘하더라고요. 첼시 잘해요. 와, 첼시 잘하더라고요. 첼시 여기 좀 첼시 나도 첼시인데. 첼시. 바르셀로나 어떻게 됩니까? 바르셀로나. 망했어. 아니 첼시 진짜 와 아니 뭐 루카쿠가 이제 개막 경기 이후에 이제 합류하는 거잖아요. 네. 야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멤버 좋고. 첼시가 뭐 스쿼드가 뭐 1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네네. 지금 18인 뭐 20인 벤치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너무 세고 맞아요. 말도 안 되게 세고 심지어 루카쿠 들어오고 이게 감독이 정말 좋은 감독을 데려와가지고 투엘. 네, 정말 좋은 감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요번 시즌은 확실하게 좀 맨시티를 넘어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어찌 보면 개막 라운드를 치르면서 두 가지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일단 그 경기의 패배. 두 번째는 첼시가 루카쿠까지 데려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맨시티는 첼시의 이 행보를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첼시가 보면은 경기 나오기도 너무 지금 벅찬 정도로 진짜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스쿼드가 저거 하니까 치열하고 가용 인원수를 보면은 맨시티보다 더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즉시 전력감. 너 들어가라고 했을 때 뛸 수 있는 선수 수가 오히려 맨시티보다 첼시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참 첼시가 또 런던에 있잖아요. 런던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런던에 있는 유일한 우승 가능 팀이에요. 첼시가. 잠깐만. 다른 런던 예. 없어. 크리스탈 팰리스. 예. QPR 팰리스 어디 있죠? 예. 런던에 있는 유일한 챔피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선수 영입하기도 되게 좋아요. 왜냐? 아시겠지만 수도 가장 큰 캐피털 시티에 있는 빅클럽들은 선수 영입이 수월해요. 저는 이걸 너무나 잘 알죠. 네. 수월해요. 선수들에게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K리그도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지금도 비슷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K리그로 따져보면 K리그도 브라질이건 어디서 오잖아요. 용병들이 오면 그들 똑같아요. 서울팀 아니면 좀 이렇게 빅시티 이런 데서 뛰기를 원해요. 왜냐면 뭐 자기들이 가족들도 오기 편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좀 이렇게 동네가 작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야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들은 좀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경기 우리는 이제 뭐 선수들이 뭐 운동하고 축구하고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다 여가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뭐 친구들 만나 커피도 한잔하고 이런 걸 좀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도 런던 팀 뭐 그러니까 영국의 3대 도시가 어찌 보면 크게 보면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런던, 맨체스터, 버밍엄 뭐 그다음 이제 뭐 약간 지역으로 가면 뉴캐슬 이런 데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일단 이 런던 팀이라고 하는 건 베네핏이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외국 선수들은 먹을거리 되게 중시하는데 사실 버밍엄 맨체스터 정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외의 도시로 가면은 고향 음식 찾기 되게 힘들어요. 고향 음식. 뭐 사실 뉴캐슬에도 한식당이 있어요. 다 있지. 나 심지어 먹어봤어. 이거 런던 한식당 맛이 아니야. 이게 런던에는 정말 한식당도 많고 뭐 손흥민 선수도 자주 가는데도 가서 먹어보면 맛있어요. 거기 실제로 이게 뭐 한국인도 그렇고 나이지리아인도 그렇고 아르헨티나인도 그렇고 런던에 있으면 편하다고요. 근데 첼시가 런던에 있고 굉장히 첼시는 기본적으로 부자 클럽이라는 이미지예요. 그 옛날부터. 동네 자체가 우리로 얘기하면은 청담동 같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첼시 관련 단어 중에 제일 앞에 떠오르는 게 이제 킹스로드예요. 킹스로드. 굉장히 포시하고 헤롯백화점 있고 그 동네예요. 첼시가. 그래서 굉장히 강남 FC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우리로 따지면. 그런데다가 심지어 갑자기 러시아에서 갑부가 날라와가지고 돈을 팡팡팡 썼는데
그러다가 조금 잠잠해졌다가 요즘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선수 사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샀어요, 진짜. 아, 마리나 네. 그분 정말 잘 사더만. 진짜 기가 막히게 샀어요. 기가 막히게 잘하지. 그래서 많이 사서 올 시즌 그게 정점을 찍지 않을까. 아. 근데 또 찾아보니까 심지어 최근 10년간 각 클럽들이 선수 영입하는데 넷으로 얼마를 썼는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 합계액이 얼마인지 그 차액이. 네네. 그러니까 첼시는 평균적으로 1년에 600억밖에 안 썼어요. 좀 잘 샀다는 얘기네. 되게 잘 샀어요. 잘 팔고 잘 샀다는 네, 얘기네. 네. 돈을 막 무조건 네. 쓴 게 아니라. 땡큐 하자를. 우리 햄자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첼시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영입도 너무너무 능숙하게 잘 해가지고 감독 좋지, 선수 좋지, 선수 영입 잘하지, 돈 잘 벌지, 뭐 주인님 만만세지. 이건 뭐 완벽하게 올해 요 모든 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굉장히 정점을 찍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렇게 예측하시는 건 첼시가 올 시즌 유력한 우승 후보다 이런. 네, 저는 뭐 500원을 걸어라 그러면은 첼시한테 쪼잔하게 500원이 뭡니까? 저는 나중에 크게 한번 합시다. 네, 한정식. 한정식. 오마카세. 네, 좋습니다. 첼시가 좋다 이런 느낌으로 좀 한번 얘기하셨고요. 다음 또 개막 라운드에서 본 느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관중 100% 받았고 네네.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서서히. 네네. 그쪽 나라는 다시 거의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했으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네. 위드 코로나이자 코로나 이전 시대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0% 다 들어가고 마스크 아무도 안 썼잖아요. 네. 잉글랜드가 지금까지 누계 확진자 수가 630만 명이에요. 630만 명이요? 우리나라 22만 명이거든요. 630만 명이면 거의 서울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네네. 630만 명이고 충격적으로도 지난주에 계속 150명, 170명씩 사망자가 나왔어요. 매일. 매일 100? 예.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도 지금 100%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진짜.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쵸. 뇌구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쵸.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거고. 예.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제일 인상적인 게 그잖아요. 이렇게 확 슬라이딩 했는데 손흥민 선수 뒤 딱 나오고 앞에 관중들이 막 이러는 거. 아니 그게 사실은 축구에서 일상적인 맞아. 사진인데 네. 너무 이게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거야. 관중들 앞에서 세레모니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그들은 왜 그럴 수 있을까 보면 이제 일단 백신율이 이 친구들은 1차 접종률이 70%가 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우리는 아직도 아니야. 우리 지킬 수 있어. 우리 안 걸릴 수 있어. 이게 남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돈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사람들도 돌아왔고 라고 하면은 지금 잉글랜드가 가장 빨리 재정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올 시즌도 챔스에서는 결국에는 EPL 아닌가요?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얘기 하셨군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챔스에서 어떤 팀들이 우승권이냐 8강권이냐 4강권이냐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큰 지금 차이가 일단 레알 바르사는 올 시즌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둘 빼면은 저쪽에 바이에른하고 유벤투스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회복 속도가 더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00% 다 받는 게 잉글랜드하고 프랑스인데 프랑스에는 관중을 프랑스는 이제 뭐 PSG 있으니까 PSG하고 결국에는 프리미어 리그 요 친구들이 또 뭐 어쩔 수 없이 8강 다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축구라고 하는 건 뭐 이제 토너먼트 특히 이제 챔피언스리그 뭐 토너먼트 들어가면 뭐 딱 맞짱 떠가지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인 강세가 지난 시즌 때도 프리미어리그 강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강세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데 그나마 주머니에 쌈짓돈이 있는 프리미어리그들이 버티더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도 선수를 사고 그래도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막 선수를 내다 팔고 바르셀로나 돈이 없어서 메시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그렇게 버텼는데 지금 관중을 프리미어리그 개막 경기 보니까 100% 받고 리그왕도 100% 받더라. 그러면 돈 들어올 때가 더 있어. 그나마 주머니 쌈짓돈이 있는데 돈도 더 들어오네. 그러면 프리미어리그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적 시장에서 이번 여름에 어떠냐면 계속 더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와 이 격차가 더 벌어지겠다. 프리미어리그가 초강세로 가고 나머지 리그들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막 와 역시 좀 다르게 봐요. 우리는 관중들 보면서 와 멋있다 그랬는데 야 저 프리미어를 놓았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약간 좀 프리미어리그가 좀 더 강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건 진짜 잘 맞는 것 같네요. 한 경기 하면은 그 스포츠 팀은 되게 중요한 게 영업일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업일수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영업일수.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영업일수가 무슨 얘기냐면 축구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구랑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영업일수라고 하는 게 영업을 하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치킨집은 영업일수라고 하면 365일 돌아가요. 우리나라는 문을 계속 열어놓는 거 문을 여는 걸 영업일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치킨집은 365일 하는 거죠. 야구는 데일리 스포츠리고 월요일만 쉬나요? 월요일날 저 야구 잘 몰라. 야구 월요일날 쉬죠. 그러면 영업일수가 일주일에 6일을 돌아가요. 그런데 축구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문을 여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에요. 주말에 한 번 하거나 주중에 뭐 아챔이나 유럽 챔피언스리그 유로파 이거 한 번 하거든요. 그 영업일수가 굉장히 사실 축구에서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지난 시즌에 이제 영업일수 그나마 적은 영업일수였는데 거기 심지어 무관중이어가지고 타격이 너무 컸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영업일수 그냥 장사를 문을 열면은 거기는 무조건 장사가 되는 동네란 말이에요. 프리미어리그 특히 빅클럽들은 그렇게 되면은 영업일수 보통 토트넘이 하루 한 경기 하면은 그날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매치데이 매치데이 수입이 보통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약인데 약 600만 700만 파운드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돼요. 하루에. 그 정도나 거든요. 네. 제가 왜냐면 예전에 맨유가 매치데이 그러니까 그냥 딱 경기 열어서 티켓 팔고 잡지 팔고 뭐 그냥 저기 핫도그 팔고 그래서 60억 이상 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와 토트넘이 100억을 이상 그러니까 법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냥 티켓 팔고 그랬다. 경기 있는 날 버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티켓도 팔고 물건 그 상품도 파는데 가장 비싼 거는 박스석이에요. 박스석 그 방 하나에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유럽에서는 그게 굉장히 주요한 비즈니스 적이에요. 이거 활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최고의 접대 수단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접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회사 A 회사인데 B 회사랑 로비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술 마시러 가거나 밥 먹는데 걔네들은 축구 오 그러면 그 박스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입구와 입구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구 그 NBA 바로 코트 바로 앞줄 있잖아요. 법인들은 그거 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한 비즈니스고 토트넘이 새로운 경기장 지면서 그 박스를 얼마나 잘 만들어놨냐면 아예 이쪽 하나를 통으로 그냥 그걸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 별걸 다 하더라고요. 다 연결되죠. 와, 저기 뭐라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 불러가지고 공연하고 음식 먹고 이렇게 뮤지컬 보다가 딱 보면 축구를 보는 거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티켓을 딱 주면 야, 이 회사가 와, 이 정도의 급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데죠. 그러니까 그 박스 매출이 엄청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문을 열면은 계속 그런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벌고 돈이 많은 팀이 이겨요. 프로스포츠는 무조건 돈 많은 팀이 기본은 이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EPL은 당분간은 초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챔스에서. 그래서 지금 딱 보면서 관중들이 들어온 걸 보면서 특히 다른 데는 아직까지도 역시 제한이 좀 있고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가 당분간은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트넘 같은 경우에 컨퍼런스 리그 나가잖아요.
되게 중요한 대회. 굉장히 중요한 원년 시즌 챔피언. 원년이 중요하죠. 원년 챔피언. 초대 챔피언. 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프라이즈 머니가 그러니까 대회에 상금이? 나가서 우승까지 하면은 세어보니까 상금이 우승까지 하면은 한 900만 유로 정도 되더라고요. 900만 유로. 예. 뭐 600만 파운드 이 정도. 그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한 경기 파이트 머니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게요. 중요한 대회입니다. 네. 그런데 구단 입장에선 중요해요. 홈 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관중 때문에. 수입이 들어가니까. 이것 때문에 관중 수입이 맞아. 조별리그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하고요. 16강, 8강, 16강부터요? 8강부터. 뭐 어쨌든 그렇죠. 토너먼트 16강, 8강, 그다음에 4강까지 하면은 6개, 7개 경기 6, 7일 영업일을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업일수를 네. 계속 얘기하는데 네. 영업일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맨날 우에파나 이런 데들이 자꾸 경기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도 맞아요. 영업일수예요. 네. 피파도 자꾸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뭐예요? 저희 네이션스 리그 이런 거 막 영업일수. 자기들 이렇게 장사를 오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잡하지 않아요. 가게 문을 오래 열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토트넘도 그렇고 프리미어 리그도 그렇고 올해 앞으로 한 최소 한 2, 3년간은 굉장히 장밋빛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 친구들이. 네네네네.